안녕하세요. 69세 된 박미숙입니다.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백인 남자와 결혼해서 손자도 하나 있고요. 오늘은 제가 11년 동안 미국에서 겪은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좀 창피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화가 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지금은 다 해결되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는 25년 동안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남편은 공무원이었고요. 우리 부부는 그래도 한국에서는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했죠. 딸 하나만 키우면서 교육에 모든 걸 투자했어요. 제가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딸 영어는 제가 직접 가르쳤고 방학 때마다 해외 연수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딸이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지금 사위인 마이클을 만났어요. 마이클은 백인이고 IT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죠. 딸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는 기뻤어요. 딸이 행복하다니까요. 그런데 딸이 미국에 정착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손자도 보고 딸도 도와주려면 미국에 가야겠다 싶어서 이민을 결심했죠. 그때가 제가 58세였는데 조기 퇴직을 했어요. 교사 퇴직 일시금으로 8천만 원 정도 받았고 그걸로 이민 준비를 했어요. 남편은 이미 정년 퇴직한 상태였고요. 미국 와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존경받는 직업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시안 할머니 취급이더라고요. 영어는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상생활에서는 부족한 게 많았어요. 특히 사위 마이클과 이야기할 때가 제일 어려웠죠. 마이클은 처음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딸을 사랑한다고 하고 저희한테도 나름 예의는 지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니까 영어 선생님 자격이 여기서는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자격증을 다시 따야 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해서 결국 한국마트에서 계산 일을 시작했어요. 주 3일 하루 6시간씩 일하면서 한 달에 $900 정도 받았죠. 남편은 한국에서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었고 저도 국민연금을 조금씩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생활비가 한국보다 훨씬 많이 들더라고요. 집 관리비만 해도 한 달에 $1,000가 넘게 나가고 의료보험비도 비싸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그때부터 마이클의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저희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하고 뭔가 경제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는 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번은 손자 애단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딸이 마침 일이 있어서 제가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이클이 대놓고 당신들은 보험도 제대로 없을 테니까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물론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저희도 메디케어 있고 민간보험도 들어놨거든요. 하지만 뭔가 설명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넘어갔죠. 또 한 번은 추수감사절에 마이클 부모님 댁에 초대받았는데 마이클 아버지가 제 직업을 물어보더라고요. 마이클이 대신 대답하면서 마트에서 계산 일한다고 하는데 그 말투가 정말 무시하는 투였어요. 마치 우리가 가난한 이민자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한다는 식으로요. 그때 저는 속으로 정말 화가 났어요. 한국에서는 2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며 살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마트 직원 취급이니까요. 하지만 딸 생각 때문에 참았어요. 딸이 힘들어할까 봐서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조용히 있게 되고 뭘 사거나 할 때도 계속 가격을 따져보게 되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마이클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마이클이 요즘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요. 회사에서 해고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럼 당분간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가 도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깜짝 놀라면서 엄마는 마트에서 일하는데 무슨 돈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딸한테도 저희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저희는 미국에 올 때 한국에서 모든 자산을 정리해서 왔거든요. 집도 팔고 적금도 모두 해지하고요. 그 돈으로 여기서 집을 샀고 401k 계좌도 만들어서 꾸준히 넣고 있었어요. 제가 비록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지만 그 돈도 모두 401k에 넣었고 남편 연금도 생활비 쓰고 남는 건 모두 저축했거든요. 11년 동안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401k에 $80만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그 외에도 일반 저축으로 $15만 정도 있었고요.
집도 모기지 없이 완전히 저희 소유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족들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이클이 저희를 무시하는 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괜히 돈 이야기를 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이클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딸이 마이클 일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 실제 저희 경제 상황을 이야기해 줬어요. 401k 명세서도 보여주고 저축 통장도 보여주고요. 딸이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딸한테 그동안 마이클이 저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경제적으로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지만 딸 생각 때문에 참았다고요. 딸이 듣고 나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몰랐다고 마이클한테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마이클이 저희 집에 왔어요. 딸하고 같이 왔는데 표정이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마이클이 저한테 그동안 신뢰가 많았다고 정식으로 사과하더라고요. 자기가 저희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괜히 저희한테 화풀이한 것 같다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이클한테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마이클도 그 말에 공감한다면서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이후로는 마이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희를 진짜 부모님처럼 대해주고 손자 애당 교육 문제도 같이 상의하고요. 저희 의견도 존중해주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마이클 부모님들도 저희를 다시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아마 마이클이 이야기해준 것 같아요. 이제는 가족 모임에서도 저희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고 제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돌이켜보면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는 숨기고 싶었을까요? 아마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나 봐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나름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니까요. 언어도 완벽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위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더욱 움츠러들게 된 거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당당하게 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주장했어야 했는데 괜히 참기만 했으니까요. 다행히 지금은 모든 게 해결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마이클도 이제는 진짜 좋은 사위가 되었고 딸도 중간에서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고요. 손자 에단도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시간 보내는 걸 정말 좋아해요. 한국어도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예요. 해외에서 사는 한국 분들 중에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지만 문화적 차이나 언어 문제 때문에 위축되어 계신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주눅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도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오해가 있다면 솔직하게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저처럼 괜히 숨기고 참다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해요. 마이클은 이제 진짜 아들 같고 손자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말 따라요.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마이클 부모님도 저희 집에 오시기로 했어요. 제가 한국 음식도 해드리고 한국 문화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미국에 온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혹시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든 어디에 살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401k에 80만 달러가 있다고 해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그 돈이 없었어도 저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만 그 사실을 마이클이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에요.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손자도 크고 있고 딸도 행복해하고 사위도 좋은 사람이 되었고요. 남편도 이제는 마이클하고 골프도 같이 치러 다녀요.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